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9일 장중 점검하겠습니다. 자, 다우 산업지수가 3%, 나스닥이 3.94%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주시장도 불가피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423, 2.3%, 코스닥은 781, 2.6% 조정이네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선물 매도하고 있고요. 일본도 2.8%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주시장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투자 심리. 비트코인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투자 심리를 빨리 반영을 합니다. 주말에도 계속 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했는데 19,000포인트 때까지 내려갔죠. 19,000달러. 네, 좋지 않습니다. 19,600. 네. 이제 심리적 기지선이 이제 무너지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다 같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 시장도 계속 면밀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점을 잘 지지하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시장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게 2276, 2300은 지지를 해야겠죠. 2300은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2300은 지지하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목기업표 선행스팬 정도도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뭐 여기서 뭐 폭락 나올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베타 컴플리 현상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요 체크 사항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보시다시피 가장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면밀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올랐거든요. PER이 뭐 30배, 40배, 50배 굉장히 멀티플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시장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지금 가장 많이 조정받는 기술주들, 카카오 그룹주들 시장 대비 영향에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계속 제가 카카오 그룹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사들을 체크했는데 실물 경기가 안 좋고 주말에도 뭐 지인들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발주했던 것들까지도 반도체 설비 투자 취소를 막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 우린 이미 벌써 다 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텼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반도체 업체에 있는 지인하고 얘기가 됐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 뭐 화학 쪽은 뭐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 만든 제품들도 좀 안 팔리고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바로 이어져서 3분기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손절을 해야 되냐, 이제 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절 얘기 나오면 이제 이병현의 내부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손이 이제 잘린 거죠. 지금 시국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그럼 3분기는 더 안 좋아질 거라면 그러면 보유한 주식을 다 정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더 사야 되냐? 그러면 물을 타야 되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시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은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적자 폭이 너무 크고 코스닥 기업이고 코스피도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이제 중소업체들 중에서 3년 연속 이상 적자, 5년 연속 이상 적자인 기업들은 이번 참에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마이너스 20-30% 빠졌으면 30-40% 빠졌으면 코스피 우량주들도 30-40% 빠졌거든요. 좋은 기업들도 똑같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종목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3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덜 떨어진 종목을 팔아서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느냐?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똑같은 재무제표일 경우. 그러면 왜 떨어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불투명성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얘는 성장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덜 떨어진 걸 팔아서 더 떨어진 걸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재무제표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똑같이 주시장이 30%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하나는 3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이고 하나는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 많이 떨어진 종목을 선절을 해서 이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죠. 그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이 기업은 사라질 수 있으나 계속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장 폐지로 갈 수 있으나 그 외 종목은 회복을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새로 갈아타는 것이 정답이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우량했던 종목인데 마이너스 30%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삼성전자도 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뭐 셀트리온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굉장히 우리나라 굴지의 1위 업종 1위 기업인데 이번 주시장 조정에서 30% 이상 빠진 거죠. 그런 종목이 뭐 허다하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저는 우선 홀딩을 좀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도 고점 대비 35% 빠졌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야 근데 더 떨어질 것 같다며? 더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더 떨어지는 경우, 이 더 떨어질 때 지금 손절을 해서 다시 산다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58,800원에 팔면 예를 들어서 내일 2% 떨어지고 모레 3% 떨어지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됐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투자자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와, 내가 맞았어. 역시 58,000원에 팔아서 5만원에 사자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85,000원에 사서 지금 58,000원까지 떨어진 거는 생각을 못합니다. 마이너스 30%난 거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틀렸는데 여기서 58,800원에 팔아가지고 55,000원에 다시 산다는 거는 맞을지 안 맞을지 그냥 도박한 거거든요. 50대 50입니다. 50-50.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여기서 85,000원에 샀을 때의 투자 판단과 정확하게 똑같은 판단입니다. 뭐 잘 모르는 판단이죠. 예측이 불가능했던 판단이죠. 그렇습니다. 이 판단이나 이 판단이 틀리지 않은 똑같은 판단인데 이때는 사서 떨어졌고 이때는 내가 한 판단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근자감이 생기면서 갑자기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야 그러면 55,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래요. 58,000원 팔아서 57,000원 됐어요. 56,000원이 됐습니다. 야 56,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야 이제 오는구나 55,000원. 근데 주시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55,700원을 지지시킵니다. 56,000원을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오면서 65,000원으로 다이렉트로 7만원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투자자는
여기서 했던 실수를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는, 두 번 실수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야, 내가 틀렸구나. 인정을 합니다. 이제 두 번이나 틀렸으니까요. 그래, 이제는 사야지. 실망해 삽니다. 다시. 근데 기술적 반등이었던 거죠. 또 데드캣 바운스였던 겁니다. 다시 주가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뭐지? 난 도대체 뭘까? 난 똥손일까? 아, 이제 주식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58,000원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주시장이 이제 박스피를 가죠. 예. 삼성전자는 55,000원과 70,0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또 올라가죠. 이러면서 이 투자자는 이제 영원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케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꼭 비단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모든 주식의 포지션을 100%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현명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그래 왔다. 주시장은 보시다시피 주시장이 계속 출렁출렁 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손절도 하지 마. 가지고 있는 주식 있어.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죠. 이럴 때는 그냥 레리피 늘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시장은 주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돈을 벌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첫 번째 배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좋은 기업.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적자인 기업은 정리하고 흑자인 기업으로 갈아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주식은 좋지 않은 주식입니다. 예, 적자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성장 주인데 뭐 0.3% 준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제표를 가서 보시면 3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예, 그런 기업들은 10년이 지나도 배당을 안 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정리를 해서 우량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갈아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2%든 3%든 꾸준히 배당을 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시장은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뭐 경기가 후퇴해서 반도체가 뭐 주문이 줄어들고 판매량이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2, 3년 안에 돌아오겠죠. 그러면 제품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감가상각이 되거나 아니면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하겠죠.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반도체는 또 필요하거든요. 자동차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자제품들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꾸게 되면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뭐 메모리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 다 지금 캐파를 성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경기 호황 때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동안 현금을 계속 모아와서 월급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손절의 답은 아니다. 예, 전략을 세워서 적시적소에 자기 자금을 적절하게 잘 투입하고 우량주를 투자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앞으로 주시장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정리하고요 현금 100% 만들었다가 한 방에 딱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틀려왔는데 이번만 맞을 리는 없겠죠. 그렇겠죠. 지금까지 잘 맞춰왔던 사람도 그러면 5번 지금 연속으로 이제 잘 주식을 해서 딱딱딱딱딱딱 맞았어요. 그럼 다음번에 맞을까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연이었던 거죠. 이번 5번 맞았던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운과 우연과 분석력이 있었지만 그 분석력이 정확하게 다음번에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주식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100% 컨트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 60억 70억 인구가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들쑥날쑥 누가 누구의 마음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 주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도 보세요. 정확하게 5대5 나오잖아요. 뭐 몇십만 표 차이 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주식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도 많이 갈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긍정적인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속 바뀐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쑥 쏠렸다가 안 쏠렸다가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뭐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랜덤 워크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막연한 공포도 무의미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인 마음도 무의미합니다.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래도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해서 30-40% 뭐 10% 다만 10%라도 아니면 앞으로 월급을 모아서라도 현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다가 조금씩 과하다 싶을 때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을 때 모두가 주식시장을 떠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칠 때 그때 주식을 담으면 나중에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월급을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주식시장을 올려줄 겁니다.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오늘 이렇게 좀 장중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